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현재 지금 차트에 보여지고 있는 부분은 종합주가지수 그래프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일봉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동평균선이 일단은 200일 이동평균선이 전반적으로 일단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상향 전환을 임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가 일어남으로 해서 앞으로 시장 상승이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이후에 약간의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도 일단 더 추가 상승은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것이 시장 일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 부분을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본다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차트를 일단 일봉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현재 호행스팬이 상승을 여전히 그리고 있고, 또 상승을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기준선과 전환선이 다시 한번 이격을 벌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구름대와의 위치와 이격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벌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대응하는 측면으로 살펴본다면, 지금처럼 일단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투자할 국면은 지금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데, 특히 현재 일단 이렇게 과도한 이격을 보여주었던 이 부분이 어떠한 형태로 구름층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더욱더 많이 상승한다면 구름층의 두께는 얇아지게 되고, 얇아지는 구름층은 오히려 돌파당하기가 쉽다는 측면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투자를 해서 더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보다는 앞으로 조정의 가능성이 훨씬 큰 국면임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러한 현상은 주봉에서 더 명확히 볼 수 있는데, 종합주가지수 주봉을 살펴보면 일단은 20일 이동평균선, 지난번에 말씀드린 20주 이동평균선을 일단 주가가 한 차례 지지를 받고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20주 이동평균선을 제대로 한번 하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한 국면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분명히 낫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 주봉을 만약에 일목균형표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지난번에 제가 3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렇게 구름대를 돌파한 이후에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서 다시 하락 조정을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약간 추가 하락이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러한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지점, 현재 이 지점이 바로 단기 고점일지 여기가 단기 고점일지는 알 수가 없으나, 우리가 단기 고점을 명확히 예단하는 것보다는 현재 고점의 부근에 임박해 있으면 분명하다는 시각으로 다음에 구름층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기다리는 것이 사실상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지수대는 어떤 형식으로 형성될 것인가를 일봉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는 일봉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통 현재 우리 시장에서 의미 있는 지수대가 어떤 지수대에 속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이러한 박스를 현재 우리가 하나 형성할 수 있고, 두 번째 이 지점이 대단히 의미 있는 지점이 됩니다. 세 번째 의미 있는 지점은,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서 의미 있는 지점은 이 지점이 되고, 다음 의미 있는 지점은 이 지점이 될 것이며, 다음 의미 있는 지점은 이 지점이 되고, 다음 의미 있는 지점은 아마 이 지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이것을 우리가 수치로 나타나 본다면, 이 부분에 의미 있는 저항선, 즉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매도 우위 국면과 매수 우위 국면의 힘의 균형점이다. 즉 현재 이 구간, 즉 670, 600에서 630에서 670, 680의 이 구간에 속하는 부분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에너지의 균형점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630에서 690의 구간은 지난 98년도 상승에서도 일자 상승의 저항선이 되었던 지점이고, 이 지점을 돌파하면서 급등으로 이어져서 이 지점을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락하였을 때도 이 하락의 파동이 이 지점에서 지지받고 반등하였으나 상단에서 지지받고 실패한 이후에 반등한 이후에 지지가 실패하면 바로 갭 하락이 일어나면서 하락 국면으로 이어졌고, 이번에 돌파하여서 1차 돌파는 힘들었으나 트랩을 만들면서 완전히 돌파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 국면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매수 에너지가 강한 국면, 이 지점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매도 에너지가 강한 국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번 연초에 들어서면서 지난 연말부터 매수 에너지가 강한 국면으로 진입을 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인 지수들을 다시 살펴보면 현재 이 지점은 지난번에 저점이 되었던 우리가 580포인트, 480포인트, 그다음에 두 번째 상단선 지지는 앞으로도 이 지점은 강력히 지켜지리라 믿는데 이것이 62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620포인트는 지켜져야 한다. 이것은 투자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항목이다. 즉 620포인트를 하회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일단 하회하였다가 트랩을 만들고 재상승을 한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하회한다면 일단은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이것이 되돌아 들어갈 때 다시 매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620선만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우리가 매수 에너지가 우위가 되는, 즉 매수가 안전한 국면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620이라는 이 포인트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는 기억해 둬야 한다. 두 번째, 현재 우리가 중요한 저항선으로 생각하고 있던 이 부분이 돌파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680포인트, 685포인트 정도 수준입니다. 이 685포인트 수준의 의미도 역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지난 고점에서 우리가 마지막 파동의 어떤 중간점이 되었던 지점, 그 다음에 마지막 5파동의 4파동의 지지점이 되었고, 하락 파동에 있어서도 이 파동이 돌파당하면 바로 하락으로 이 상단을 지지받고 돌파당하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흐르는 이 지점, 바로 이 지점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되는 지점이다. 즉 우리가 이 지점은 현재 지금 돌파한 상태지만 두 번째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680포인트 지점이다. 즉 이 680포인트와 620포인트 지점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 시장에서 지켜져야 하는 국면이고, 우리가 이 상태에서 바로 초강세 국면으로 시장이 이어나간다면 680포인트 지지는 이루어질 것이다. 즉 680포인트 지지가 이어진다면 시장은 상반기 중으로 지난번 고점을 2분기 내지 3분기 안으로 돌파할 수 있는 국면이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680포인트 이하의 국면으로 다시 내려간다면, 즉 640포인트 이하로 680을 돌파해서 640포인트를 지지받는 이러한 흐름으로 간다면 이것은 당분간 기간 조정을 거쳐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며, 만약에 620포인트, 이 부분 620포인트입니다. 죄송합니다. 620포인트를 하회한다면 당분간은 시장은 상당한 기간 조정과 어떤 시간을 끄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620포인트와 연초 강세장이 이어지기 위한 조건인 680포인트,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의미 있는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저항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인데, 이 점의 에너지는 우리가 4파동에 있어서 저항선, 즉 4파동의 지지선으로 작용하였던 지점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파동에서 하락파동에서도 하락파동의 중심축을 보였던 지지선, 즉 지지를 하지 못했던 지점이고, 항상 역사적으로도 균형을, 상단부의 균형점을 이루었던 지점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 시점, 즉 780포인트, 이 780포인트 지점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780포인트는 어떤 면에서는 부수적인 가벼운 저항선이 될 수 있고,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되는데,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86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즉 860포인트에 만약에 도달을 한다면 이 860포인트는
되돌림에 실패하고 항상 지지를 많이 받아왔던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기 때문에 이 860포인트의 의미는 상당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760포인트에서 780포인트는 저항선이 될 수 있으나 정말 진짜 저항선은 860포인트로 적용할 것이고 620포인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생명선이고 680포인트는 연초 강세장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이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주식시장을 일단 올 한 해를 중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상승을 어느 정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조정을 이루어진다면 다음번 상승은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일정 부분 더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지만 코스닥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차트로 재단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장의 에너지의 분배 차원에서 코스닥 시장의 1차 부분의 상승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코스닥 시장의 상승은 우리가 흔히 예측하고 있는 테마주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다소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바이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오히려 한번 상승폭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세간의 입각에서 시장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시장을 승부해야 되나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방은행주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지방은행과 조흥은행은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구은행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게 대구은행의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이 차트를 보면 대구은행은 이 중요한 에너지의 분기점을 이제 돌파한 국면입니다. 즉 대구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2,710원대. 대구은행이 이 2,700원대를 돌파함으로 해서 원형 바닥을 완성하고 주가가 돌파해서 이 축을 지지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후에 어떠한 조정의 흐름을 보이더라도 현재 대구은행의 경우에는 일단 현재 보여줄 수 있는 이 정도의 어떤 상승 흐름은 1차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즉 추가 상승의 여력은 남았다. 그래서 약 4,000원대까지의 2차 상승은 현재 목표치로 잡을 수가 있으나 결국 그 이후의 부분에 있어 상승은 현재 대세에 달려있다. 그래서 대구은행은 일봉으로 보면 일단은 4,000원까지의 상승 여력을 어떠한 식으로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종목을 일봉으로 보지 않고 만약에 주봉으로 살펴본다면 현재 만약에 주봉으로 이 종목을 살펴본다면 앞으로 이 종목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먼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을 만약에 좁혀서 과거 역사적인 지점을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 현재 대구은행의 경우에는 긴 하락 끝에 아주 긴 시간의 하락 끝에 이제 한 차례 반등을 시도하였고 두 번째 바닥을 형성하고 세 번째 상승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며 이것은 이미 하락 추세대를 이제 벗어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기나긴 어떤 하락의 그늘을 벗어나고 저점을 높여주면서 되돌아 나가는 이 종목이 앞으로 향후 약 3년 정도에 걸친 시세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측면들이 바로 한국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주를 예를 들어보면 가장 건설주 중에 많이 오른 대림산업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림산업을 보면 대림산업의 주봉을 살펴보면 이렇게 주봉이 상승하였다가 들림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이 종목이 만약에 추세적으로 상승의 흐름으로 간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이 종목의 상승폭은 얼마만큼 가능할 것인가? 즉 최소한 19,000원대까지의 상승은 1차적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다시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미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많이 하락했다가 이번에 비교적 상승을 좀 보였던 종목에 속하는 하나로통신 이러한 종목을 한번 살펴본다면 거래소 종목보다도 더욱더 현격한 나쁜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현재 앞으로 이 종목이 대구은행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직 원형 바닥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하나로통신은 일단 7,600원에 해당하는 이 시점은 우리가 되돌림의 부분 되돌림의 수준이다. 즉 하나로통신은 장기적으로 7,600원을 만약에 도달을 한 이후라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로통신의 주가 상승 비율은 최소한 13,000원대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이 어떠한 조정의 흐름을 거쳐서 갈지는 몰라도 13,000원대까지의 상승 여력은 많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코스닥 시장도 그렇게 마냥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어떤 차트성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수급 구조가 나타난다는 것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수급 조절만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어떤 하나로통신과 같은 우량하고 내년부터 흑자전환이 예상되는 코스닥 종목들의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한 차례 이제 한번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만약에 거래소 종목 중에서 같은 IT 중에서 거래소 종목 중에서 가장 하락폭이 컸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데이콤 같은 종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현재 데이콤은 제가 지난 3주 전에 한번 사례로 소개했던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주봉상으로는 아직도 뭐 차트를 그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바닥을 전환을 그나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문부호를 던지는 수준입니다. 즉 현재 이 데이콤은 현재 하락의 그늘이 대충 그었을 때 이 정도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데이콤에 관심을 둘 수 있는 것은 작년 11월이 이제 데이콤에 2001년 11월부터 투자자들이 사실 관심을 가졌어야 되고, 이 이전에 데이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의미하였는데, 이제 데이콤을 우리가 일봉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현재 데이콤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콤이 우리가 추세적으로 어떠한 것이 관건이 되는가, 데이콤의 경우에는 현재 이익에 있는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했고, 두 번째 있는 이 저항선을 이제 돌파를 시도하는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데이콤의 경우에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흐름을 보여줄 것인가. 특히 이 종목을 만약에 우리가 월봉으로 살펴본다면 이제 이러한 어떤 하락의 축이 마무리가 되어서 이것이 벗어났을 때 과연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종목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종목, 코스닥 종목 할 것 없이 비교적 유동성이 풍부하고 일단 대형주에 속하는 종목들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소형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고려개발 이러한 종목을 본다면, 현재 이 고려개발의 종목을 보면 현재 거래소에서 우리가 일봉을 보면 개인 투자자가 별로 그렇게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종목입니다. 주가 상승폭이 이 정도로 상승폭이 컸고, 조정 이후에 재상승을 모색하지만 현재 보면 차트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중선장이 아닌가, 이러한 시각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일봉으로 보지 말고 이것을 만약에 주봉이라는 눈으로 봤을 때 현재 만약에 이 고려개발이라는 종목이 현재 이 지점만 돌파를 한다면, 즉 현재 지금 주가가 위치해 있는 7,500원만 돌파를 한다면 12,000원대까지는 매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흐름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종목들을 잘 고를 수만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되, 항상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과연 이 종목이 이 부분을 잘 지지하고 돌파할 수 있는가라는 점인데, 대부분의 시장 종목들이 현재 이러한 맥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대별하면 삼성전자처럼 하락을 했다가 큰 상승 이후에 하락했다가 다시 되돌리는 종목이 있고, 아주 큰 대세 하락의 큰 흐름 속에서 수십 년간의 긴 하락 속에서 한 차례 반등 시도 후에 실패하고 돌리는 지방은행주, 건설주, 그 외 은행주, 이러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해당되지만, 이러한 종목들이 가야 할 긴 거리와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들, 즉 올랐다가 덜 떨어져서 상승하려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가야 할 길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각도 이론으로 만약에 풀어본다면 우리가 매물이 얼마나 많이 소화되고 얼마나 많은 손바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상승폭이 가능한가, 즉
비율의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삼성전자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 50만 원대까지 상승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각도 이야기에서 다시 한 차례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승한 종목의 조정 시간이 상승폭의 반을 차지할 경우에는 손바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력은 1차 상승의 여력만큼이 존재하고 하락을 길게 하였던 종목이 상승하였다가 두 번째 바닥을 들고 상승할 경우에는 이 기간의 길이만큼의 상승이 가능은 하다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들이 대세가 1000포인트까지 1200포인트까지 가능하다는 시가가에서 현재로도 충분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방법과 혹은 지방은행주와 아주 우량 아주 알짜배기 건설주라든지 그 외에 개별 종목들에 투자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